물권 변동 거기를 펴보세요. 거기 이제 물권 변동이 물권법의 꽃이고 출제 비중도 따라서 높고 선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네? 선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출제 비중도 높고, 따라서 이제 물권 변동을 이해를 잘하면 물권법 강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먼저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하기 전에 물권 변동의 체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객체가 이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이제 물권 변동을 일단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이유는 이제 공식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요게 각각 둘로 구별이 되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 경우는 이제 형식주의가 채택이 됐으니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을 한다. 조문을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186조고, 그 다음에 상속 등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조문 반드시 외워야 되고 187조고, 동산도 이제 똑같이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가 채택이 됐으니까 인도해야 된다. 상속을 비롯한 똑같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되었으니까 인도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여기까지는 우회하고 공식 방법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민법상 부동산의 경우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그러자 동산의 경우는 거꾸로 공신 원칙 인정이 되다 보니까, 예컨대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이 노트북을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다. 소유자가 아니면서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병이 이자가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니고 있다 보니까 얘를 소유자라 믿었다 해서 양도를 받았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가. 동산의 경우는 이 공식 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여주어라. 공신 원칙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얘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동산의 경우에 공신 원칙 인정되는 결과 양도인이 무고르자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취득, 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요때 양도인이 무고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선의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의 경우에 이제 공신원칙 인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 선의취득 인정이 되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이런 선의취득 제도가 인정이 될 일이 없겠죠. 해서 이제 여기 동산의 경우에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이 다시 둘로 나눠져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도 이제 권리자로부터 동산 물권을 취득하겠지만, 요 두 사람처럼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는데 소유권 취득을 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요게 곧 여기 나와 있는 선의취득 제도라고 말이요. 요거는 이제 동산의 경우에 공신 원칙 인정되는 결과 선의취득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동산 물권 변동은 거의 시험에 출제는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나오면 이제 도말할 것 없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차이가 나는 선의취득을 집중 물어봤을 것이고, 선의취득을. 그런데 이제 요게 2009년도 19회 시험 이후부터는 분명히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2009년도에 민법 시험 과목이 어렵다고 수도권에서 6개월 동안 대모를 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선의취득이 출제가 됐는데, 왜 우리 중견모와 관련이 없는 동산 물권 변동을 시험에 냈느냐, 시험범위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모를 했단 말이야. 그 영향인지 2009년 이후에는 요 부분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따라 이따 뒤에 보면 선의취득하는 문제가 4문제인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예에서 본 사람 알겠지만, 그죠? 따라서 요거는 제게 버려도 된다는 거. 2009년 이후로 출제가 안 되는데, 특히 옛날 이론식으로도 이야기했다시피 선의취득이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라면 여기 출제되는 게 나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한 개라도 더 맞추면 합격이 더 나오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선의취득은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웬만큼 일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오는 게 바람직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따 문제 풀 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지적해 줄 것이고 제껴 풀자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 완전히 제껴 버리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다만 신경을 쓰자고 말이요. 그 중에서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기 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도 여기 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내지 물권 변동이라는데 여기서 186조 핵심은 뭐인가요? 무조건 등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등기가 원인 무효면 시간 중에 자주 나오다시피 물권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등기는 이렇게 도출을 꼭 하라면 유효한 등기일 것. 그럼 이제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요게 시험에 쏟아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등기의 형식적 유효권이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될 것. 그래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로는 실체적 유효권이라고 해서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격려될 것. 그래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야지 유효한 등기가 되는데 물론 이거는 누차 얘기했다시피 등기법 영역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뭐인가요? 형식적 유효권의 핵심.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절차 등기가 격려될 것. 아직도 이런 게 안 되나요? 이런 시험도 그렇게 체계 잡으라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런 체계가 안 되고 똥견적 보는보다 막 해봐야 실력이 안 늘어. 그게 체계를 항상 잡아야 돼. 제일 시험에서 요즘 문제 되는 거 등기가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 그 존재하던 등기가 뭐 공부 좀 하세요. 예? 불법 맞을 때 그 등기에 변소하던 물건을 소멸하는가 등기법상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인데 따라 동일부동산에서 하나 등기하면 격려되는데 주로 이제 이중으로 무슨 등기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격려됐을 때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데 이중 등기 어떤 등기가 무효가 되냐. 쓸데없는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 잡아서 하세요. 거기 요거 다 생략해서 여기서 다 놀아봐야 실력이 안 된다고. 법은 체계가 중요해.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실력이 안 늘어. 여기 딱 도출.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는 논란이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두말 것 없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뭐예요? 중간생략 등기 문제죠. 중간생략 등기가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란되는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 문제. 세 번째로 논란되는 게 누구나 나는 등기 원인을 실제에 따라서 등기하는 경우. 이거 딱딱 정리 좀 해요. 아직도 이런 게 안 되나요, 이게? 말해도 한 100번은 이야기 해줬겠구만.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법공부가 아니라니까. 항상 법을 이렇게 도출을 해서 체계 잡아서 공부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이야. 이게 물권법의 기본이야. 물권법 총론에서는. 그 받아 적일 것도 말 것도 없고 요약집 봐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 그 순서대로. 이걸 염두에 두고 1. 틀린 것은 법률행위와 물권변동 원인은 당사자 의사를 기초로 봐서 이제 이런 말은 설명을 알아듣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한 물권변동은 당사자 무엇과는 상관이 없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물권변동을 한다. 2번이 틀렸고 공시원칙은 부동산, 동산 불문하고 모두 인정이 되고 공시 방법만 다르죠. 앞구절이 틀려있잖아. 뒷구절은 맞고. 그 다음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서 물권변동을 한다. 이건 옛날 60년대 구닥다리 지문인데 모든 물권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소멸사유 중에 몰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몰수. 범죄를 범한 놈,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형벌 일종으로서 국가가 몰수용을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수해버리면 몰수당한 사람의 소유권은 소멸이 되잖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야. 중요한 건 아니고. 명인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5번은
우리 민법은 형식주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주의할 것.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권 변동이 형식주가 채택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왔다시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가 채택이 되어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 물권 변동은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뭐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알아들 것이고, 2번도 옛날 70년 80대 구닥다른데 그거 묻는 물음이 저거 뭐 묻고 있나요? 공시된 물건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실체관계 상관없이 공시된 대로 물건적으로 갖도록 하는 원칙, 이런 것이 공시방법 신뢰한 자를 보여주자 공시는 원칙을 묻고 있죠. 공시는 원칙과 관계없는 걸 골라라 그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옛날 구닥다 70년 80년대. 그러나 이런 걸 이제 유추할 정도 실력이 되면 그 사람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고, 요약집에 없어. 이런 거는 안 써놨어. 요약집에. 회원들이 한번 해보세요. 공신원칙은 아까 얘기했지 이런 거라고 말이야. 동상 같은 매가 노트북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시방법 신뢰한 자를 보여주자. 이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여주자. 이게 공신원칙이야. 그럼 이 공신원칙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 말. 그럼 표현들이 얼마나 논리적 사고를 잘하는가. 얼마 전에 표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거를 자유롭게 사고할 정도 돼야지 여러분이 합격권에 들어간 거라.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래야지 표현들에도 이해가 따는 거고. 표현들은 얘한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실제로는 없죠. 근데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그 외관을 신뢰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책임자를 이야기죠. 공신원칙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렇게 논리적 사고하라고 말이야. 요 권리 외관 신뢰한 자 보주자, 그래서 얘한테 책임 지우는 거니까 공시방법 신뢰한 자 보주자 그 원칙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의사표시 표시주도 한번 해보세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주의는 실제 의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표시가 더 중요하다. 그 표시주의론이요. 그 누구를 보호하게 한 거예요? 표시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는 갖고 놀아야 돼. 이렇게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주의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본체가 되는 표시된 것이다. 요게 중요하다. 요거는 같다르고 요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상대방 눈에 뭐만 보여? 표시된 것만.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 의사표시는 혈기 발생다 유효다. 이것 보고 얘가 성나가면 계약 성립된다. 따라 상대방도 보호된다. 이게 표시주의론이야. 그러니까 요 외관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한 놈을 보여주자. 그 점에 있어서는 뭐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공신의 원칙하고. 채권양도 통지는 우리 교재 보면 직업비록 나오는데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줘라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하고 관련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가별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다. 요걸 양도했다. 그럼 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알아야지 얘한테 돈 갚을 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서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줘라. 채권자가. 요게 채권양도 통지야. 이건 어떻게 공신원칙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얘한테 채권 있던 사실을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공신이 아니라 공시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채권양도 통지는. 요 채권이 있던 사실을 알려주라 그 이야기니까. 따라 이제 답은 3번이고 동산을 선의취득은 은 당연히 공신원칙 때문에 인정되는 거고, 채권을 준점유나 변전에 전혀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는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증서 흔히만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걔가 채권자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눈에. 그랬을 때 채권자를 믿고 변제하면은 그 변제는 유효로 본다. 요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권리 외관을 신뢰한 채무자를 보여주자 고 올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공신원칙하고 관련이 있는데 3번만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법 공부를 얼마나 쪼가 있겠는가, 사고력이 있는가 테스트하기는 좋으니까 정 이해 안 되면 제껴도 된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고. 3번의 경우는 갑은 을소유 토지에 식재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는 소남 50꼴에 대해서 매매계약 처리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받기 확정했다. 그런 거였어요. 매도인 매수인 빨리 찾으세요. 순서 바뀌어 있어. 확인했나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이야. 그 다음 갑은 계약 체계로
잔금을 지급하자는 채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써 붙였다. 여기까지. 현재 매수인 갑은 잔금은 지급 안 했죠? 그런데 매도인의 동의하에 소유자 갑이라고 50그루에 전부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런 글을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인방법 그래요. 이런 수목의 집단 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라면 이후 을이 매도인이요. 이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그런 그래서요. 을이 매도인, 갑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을은 여전히 소나무다 소유권 가진다. 왜 지금 이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매수인은 제1 매수인 갑은 잔금을 아직 지급을 안 했다고 주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나무단 소유권은 매도인 을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마치 부동산의 경우에 잔금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준 거와 똑같아요. 그럼 등기 이전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제1 매수는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지만 간섭법상의 공식 방법인 명의법을 갖췄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 따라서 1은 틀렸고 2가 맞다 그 말은. 제1 매수인 갑은 소나무에 대해서 임목 등기 없이 관습법상 공식법을 갖추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이 경우에 을은 제2 매수인 병하고 이중 매매를 했지만 이 경우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묻는 물으면서 제1 매수인 갑이 명인방법을 먼저 갖췄다고 주어놨으니까 2번이 답이고, 주의할 거는 4번 질문 주의해야 되고, 갑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임목 등기를 한 거는 저당권을 격쳐도 되지만 관습법상 공시법 명의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법이니까 저당권을 격치는 될 수 없다. 맨날 물어보는 기초니까 4번 지문만 조심하고, 그 다음 258페이지 해설에 보면 오타가 들어갔으니까 고치시고, 258페이지 해설에 보면 오타 고치세요. 그 오타 있잖아. 아직도 못 찾았나요? 마지막 구절 오타 있잖아요. 그게 을 소유가 아니라 갑으로 고쳐야지. 을이 아니라 갑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설의 마지막 구절에 명의법을 갖춘 매수인 을 소유 소간다 이 수문, 그런데 을이 아니라 고치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4번부터 이제 여기 186조냐 187조냐 이것도 해년마다 한 개씩은 나오니까, 먼저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 취득시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되지만 외적으로 등기해야지, 특히 점유 취득시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해요. 따라서 취득시 완성이나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깜빡하면 이의신청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 취득시 완성이나 소유권의 취득, 이건 등기해야 돼요. 취득시 완성이나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되나요? 지역권. 지역권도 계속되게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 가능해요. 지역권 등기해야 되나요? 해야죠. 일반적인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소유권의 취득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본시험 같으면 점유 취득서라고 해서 언제나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지만 등기할 필요 없는 거 시험이 잘 물어본 거 하나 있어. 그건 뭐인가요? 정리 좀 하시라니까. 에? 분묘 귀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해야 되나요? 그 정리 잘하려고 말이요. 그 정리 안 해놓으면 이 쉬운 거 다 들고 나와요. 맞힌 사람 별로 없어. 본시험장 가면.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지역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엇은 안 한다고?
분묘기지권 시효체 등의 등기를 안 하니까 그거 정리 잘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뭐 하더래요? 그거 시험에서 내면 다 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포괄유증은 상속과 더불어서 포괄유증이요. 등기 필요 없잖아. 포괄유증 2번 상속 포괄유증 회사 합병 포괄 승계한 경우는 등기 필요 없으니까 답은 2번이고 거기에 3번의 경우는 이행 판결이고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만 등기 요하지 않으니까 4번의 경우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이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인증이 되는데 내용이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행 판결하고 이런 것도 머릿속에 암기 안 했다고 틀리지 마시고 공짜 아니요 4번도. 여러분 꼭 암기한 거 이외의 거는 전혀 사고를 못 엿보니 지금 알아들어요? 5번의 경우에 5번은 여러분 실제 기출문제인데 다음 중 등기를 하여 비로소 물권 변동이 효력 발생하는 걸 모두 골라라. 1. 이행 판결이죠. 기억번 이행 판결. 매매계약 합의했던 소동산 소유권의 복귀. 이거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토지에서 매매했다.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다. 등기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 이 경우에 이제 이 매매가 취소가 됐다. 해제가 됐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합의 해제가 됐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인행위인 채권행 효력이 소멸이 됐죠. 그럼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을 취하니까 유인성설 채권행 물권사인의 인과관계 있으냐 그 영향에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효력 소멸이 된다. 저는 것처럼 해요. 이렇게. 따라서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하니까 무효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니까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있으면 바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매도인 갑에게. 등기는 을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더라도 처음부터 무고르제로 돌아가죠. 따라서 결론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있으면 등기를 뭐 할 필요 없이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 바로 갑이고 법규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 판례는 유인성설을 취하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 예운 실력 버리라고 말이야. 뭘로 바꿔치길지 모르는 취소로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됐고 원리는 다 똑같아. 해제로도 해제로 제일 많이 나오고 해제가 계약법에서 해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원리는 똑같으니까 유인성설 또 올려서 해결하라고 말이야. 원인행 효력이 소멸됐을 때. 그 다음 디귿번은 경락되고 만나보면 등기비 소유권 취득하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로 취득 시 완성되는 경우 등기해야 되고 상속 등기 필요 없고 기억, 니을 두 개 등기해야 되고 6번의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또 이전 승소 판결의 확정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거는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되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312조 사항 우리 시험에 지겹도록 출제돼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법상의 법정 갱신을 도입한 제도로 가르쳐줬죠.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전 사이에 설정자가 갱신거절을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갱신된 걸로 본다. 이게 법정 갱신이죠. 요거는 312조 사항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 효력이 생기니까 187조가 적용. 따라서 뭐 없이도 등기 여기 이 경우는 이제 물론 변경 등기를 원래대로 하면 변경 등기해야 되겠지만 변경 등기할 필요도 없이 갱신된 권리를 제3자 등에 주장할 수 있다. 맞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 건물이 아직 완공되기 전인데 미리 보존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뭐가 됐다? 완성. 그럼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죠.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4번에 무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 인도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인도가 아니라 이 경우도 처분할 때는 181조 단서에 의해서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187조 본문은 누구나 다 맞죠. 웬만한 합격권을 들어간 사람. 그 단서를 항상 경시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취득한 물건을 처분할 때는 단서 등기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판례가 외를 좀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험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갑이 부로서 건물 소유자 사망했다. 그럼 181조 법문에 따라서 등기 없이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처분할 때는 187조 단서에서 지하프로 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이전 등기하라. 이게 187조 단서예요. 따라서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매수인 병에게 직접 등기가 이전이 되면 요거는 187조 단서를 위반했으니까 원래는 원인 무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해야 되지만 이 경우에 이 등기도 187조 단서를 위반했지만 판례를 취임해서 물어보니까 판례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 중간생략 등기 일종으로 보자는 거죠. 따라서 얘는 거꾸로 소유권 취득. 이 원리는 뭐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건물 신축하는 경우도. 따라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187조 본문에 따라서 보존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처분할 때는 지하포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해서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요거는 원래 187조 단서를 위반했으니까 무효.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 매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것도 판례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 일종으로 보자. 요걸 연구를 잘해야 되고, 물론 4번 지문은 당연히 맞고, 5번의 경우에 요 판례가 최근 판례로서 2013년도 판례죠. 여러분 시험에 재작년도 이 판례까지 전부 출제됐죠. 이에 관한 것도 정기적으로 잘할 것. 공유는 분할의 자유관정이 되죠. 분할은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협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등기해야지 물권 배기를 한다. 등기 필요 없다. 협의한 분할 등기해야죠. 186조가 적용되니까. 그러나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법관이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 원칙이니까 법관이 판결을 통해서 쪼개줄 건데, 이런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 요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요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 물권 배기를 하겠죠. 187조. 그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그런 거 틀리면은 점수 딸 거 없고, 근데 최근 판례하면은 공유물 분할을 소송에 있어서 법관이 양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를 했다? 각각의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해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조서라고, 이 조정조서도 원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일부 대법관들은 그 5번처럼 이야기를 해요. 5번 지문처럼 일부 대법관들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이 보자는 거죠. 조정조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 등기 없이 조정이 성립된 때부터 물권 배기를 한다. 187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대법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수 대법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답은 5번이 틀렸잖아. 5번이 틀렸잖아. 요거는 공유물 분할을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무슨 분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판결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할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조정이 성립됐으니까. 그러니까 협의에 의한 분할하고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186조다. 그게 대다수 대법관들 견해. 나 5번이 틀렸잖아. 5번처럼 조정이 성립된 때 등기 없이 물권 이후로 생긴다. 이거는 일부 이제 소수 대법관들이 주장하는 입장이고. 자, 세 가지 정리 잘 하세요.
이것도 맞힌 사람 별로 없어. 본 시험장 가면. 공유는 분할의 자유관정이 된다. 원칙 협의에서 분할한다. 분할이 성립되지만 재판상 분할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한다. 정리 딱딱하고. 그다음 공유물 소송 절차에서 현물 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될 때도 공유물 분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견해들은 있으나 대법관들 사이에서 다수 대법관들은 등기 필요 없다. 본질은 협의한 분할하고 동일시해야 된다. 그 정리 따박따박 해야 되고. 그 다음 등기를 위한 물권을 위반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이런 것 좀 외우지 마라 그랬나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지상권자다. 또는 저당권자다.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해서 혼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 제한물권은 존속될 필요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을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또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여기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그러면 186조가 되겠지만 상식이잖아. 뭔만 하면, 혼동만 일어나면 등기가 자동 소멸해야죠. 왜 그래야 돼요? 요거 지상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이 권리가 같이 존속하는 셈이 되잖아. 그럼 혼동 원리에 반한다 그 이야기야. 상식이다 그 이야기고. 안 그래요? 좀 메우려고 하지 말고 그 디귿번 같은 것도 좀 메우지 마시고, 존속기간 만료한 지상권의 소멸 같은 것도 그것도 자꾸 하니까 기업번도 외야 되고 디귿번도 외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뽀개져보냐고 말이야. 그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지상권도 존속기간이 끝나면 어찌해야 돼요? 지상권자는 더 이상 땅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찌해야 돼요? 지상권이 소멸해야지 땅 사용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간 끝나면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 안 지키라도 기간 끝나서 더 이상 땅 사용하면 안 되니까 지상권은 자동 소멸. 몇 조에서? 187조. 이것도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지상권 소멸한다 이래 하게 되면은 모순이 생기잖아요. 말소 등기 하기 전까지는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지상권이 존속하잖아. 그럼 땅 계속 사용할 거 아니에요. 모순이잖아. 그 어찌해야 돼요? 기간 만료되면 더 이상 땅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자동 지상권 등 영유물권은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좀 외우지 말고, 이런 것까지 외우니까 시험이 합격하기 어렵다면 점수 안 나오고. 네 1번에 등기해야죠. 교환은 법률 행위잖아요. 네 1번도 이것도 우리 거 기출문제인데 토시아는 안 틀리고 7번 문제도. 네 1번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계약이 매매계약 법률 행위잖아요. 따라 답은 니은 니을이고, 미인번은 집합건물법 13조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분리처분 못해요.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만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집합건물법 13조. 그 다음 부동산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번의 경우는 그냥 막 뚜뚜를 베끼다 보니까 생각 없이 써놓은 건데, 소유권 있는기가 된 후에 등기부가 멸시를 했다도 물권변의 효력이 상실된 게 아니다. 지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걸 낼 일은 없다는 거예요. 등기의 전산화에 따라서 등기부 멸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등기 멸시는 종이 등기부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전산에 따라서 등기부 멸시의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1년도 등기법 개정하면서 멸실 회복 등기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등기법 개정되기 전에 등기부가 멸실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멸실된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등기의 불법 말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등기란 무슨 요건이다? 그 밑에 있잖아. 2번에 있잖아. 등기란 무슨 요건이다? 그것 때문에.
불법 마소나 등기부 멸실 그 등기 벗어난 물건은 소멸이 안 돼. 근데 이제 1번은 요즘 시험에 나오기 어렵잖아. 등기부 멸실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요. 등기법 공부 좀 하죠 요즘에. 그것이 이제 대신 등기부 멸실이 아니라 등기부 손상이라고 하잖아. 그죠? 등기부가 손상이 되면 어찌해야 돼요? 등기부 부본 자료 백업 파일 꺼내서 부본 자료에서 등기를 복구하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멸실 회복 등기는 삭제 불고. 2번 질문이 가장 핵심이죠. 맞잖아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돼 등기 명의 회복하는 방법을 아까 유인성설 보세요. 이렇게 원인행위 계좌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등등. 그러면 그 영향이 여기 물권행위 도록 미친다. 등기 무효다. 따라서 이제 등기 내려가 갖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갑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소유자니까 요 등기는 이제 원인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니까 등기 뭐 해달라? 말소시켜달라. 말소등기 청구를 하고,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매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 청구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거기 3번 지문 맞고, 요 판례병에 유인성설 취하니까 진짜 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빨갛게 고득점으로 덜 고생하고. 이 대목에 와서 저도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 유인성설 연구하셔야 돼. 자, 요놈 갖고 놀면은 5점은 묶고 들어가. 그 다음 무효등기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무효등기 유용이 허용이 돼요.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은 9번 문제 눈으로 돌리세요. 2번 지문 보세요. 9번 문제 2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뭐인가요? 그거?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이 표담부 조건 변제로 소멸이 됐어요. 그럼 부종성 때문에 1번 저당권은 소멸이 자동되지만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원인 무효예요. 그때 이 1번 무효 저당권 등기를 다시 돈을 빌리면서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건 묻는 거야. 이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올라와야죠. 그잖아. 근데 그 1번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를 써먹으면 그 2번은 계속 2번이 돼버리잖아. 그럼 순위가 뒤집어져 버리잖아. 그래, 이 경우는 2번 저당권자가 유용하게 합의할 때까지 사이의 이해관계는 해당이 돼요. 이런 이해관계 있는 경우는 무효등기 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이해 못한 사람 8번에 그 4번은 9번에 2번 사례를 갖고 이해하면 되고. 거기에 8번, 5번의 경우는 답은 5번이 이제 틀렸는데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는 한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 용으로 허용된다. 5번도 자주 물어보는 기초 중에 센 기초인데 틀려있잖아. 유시간 편을 빌면 무효등기 유용은 상란의 등기만 유용 허용되지 이 사례처럼 표제부 등기 유용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멸실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무상으로도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고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거죠. 건물이 지금 이 토지에 있다. 요거 멸실이 됐다. 신축했다. 근데 원래 멸실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이용을 해버리면 신축 건물의 등기 일단 하나 있는 셈이 돼야 되잖아. 근데 건물 신축하면 신축자는 관례적으로 등기 기록 새로 개설을 또 뭐 해버려요? 보존 등기를. 그럼 동일 건물에서 등기 2개 생겨버리잖아. 그럼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걸 방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실무상으로도. 5번이 틀려있고. 그 다음 9번의 경우에 등기가 유효한 것은 실제로는 갑이 매수해서나 등기는 누가 앞으로했다? 다른 놈 앞으로했다. 이런 게 이제 참 지문은 허접하게 써놨지만 명의신탁을 이제 매에 든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3자간 등기 명의다 그래요. A가 소유자, 갑이 A하고 매매했다. 그런데 등기는 갑이 아니라 누가 앞으로 했다? 을 앞으로. 3자간 등기 명의다. 실명법 4조 2항에 의해서 물권 변동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물론 명의택 약정은 4조 1항에서 무효가 되지만
3번의 경우 이 3번은 8번에 5번 그 판례를 거기에 들어놓은 것이고 9번에 3번이고 소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그 이체 신청한 유사 건물에 이용한 것.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이용 허용이 안 되니까. 4번은 실제는 증임에도 매매로는 이게 등기 원인을 실제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무효가 아니라 유효. 허위 표시도 가르쳐줬다. 답은 4번이고 5번 한번 해보세요. 아까 가르쳐줬어. 매매가 취소된 경우 이미 매수는 경기된 여기 있잖아요. 요거 취소가 됐다. 그럼 유인성서, 유인 판례나 유인성서니까 무효. 그러니까 등기도 뭐? 무효. 소유권은 바로 돌아오고 이자명의 등기는 뭐로 돌아간다? 원인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냥 마소등기 청구하잖아요. 요 등기 무효로 돌아가잖아요. 유인성설이니까.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 다시 이야기하자면 진짜 유인성설 다시 공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돼. 예? 그러면 만사 형통에 편하고 뭐 좀 내가 기초를 알면은 그 다음에 문제 풀면 재밌잖아요. 예? 마음이 편해지고 모르니까 나올 때마다 고통스럽잖아. 유인성설 공부 다 하세요. 예? 그 요약집 찾아놓고 기본서 보지 말고 요약집 보셔. 거기에 자세히도 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10번의 경우는 요게 이제 등기 불법 말소는 아주 기초 사례인데 갑은 자기 토지에 관해서 을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일정 사유에서 을의 근저당 설정기가 불법 말소됐다. 을의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갑은 토지를 병액이 양도 생제 병명으로 등기했다. 사례는 아주 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세요. 옆에다 메모하고 말 것도 없는 기초 사례인데 그것도 안 되면 옆에다 메모하시고. 모르죠? 그랬나요? 을이 근저당권자, 갑이 설정자, 근저당 불법 말소. 왜 불법 말소 시켜요? 불법 말소 시키고 제값 받고 병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 이야기겠죠. 병이 현재 소유자. 아주 전형적인 불법 말소 사례죠. 이 경우에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등기가 불법 말소했을 때 그 등기가 표상하던 을의 근저당권 이게 소멸하는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우리 판례는 1번 지문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란 거죠. 따라서 을의 근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의 근저당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도 같이 존속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 사례처럼 근저당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 근저당은 소멸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1번, 2번 그대로 맞고 따라서 이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 등기를 회복시켜달라고 회복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요게 문제다. 원칙이 딱 정해졌죠. 불법 말소 당시의 소유자. 여기서 불법 말소 등기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갑이에요. 따라서 갑에게 회복 등기 청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 현재 소유자 병이죠. 병은 지금 근저당에 말소된 깨끗한 토지를 매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토지 위에 근저당 등기가 부활이 되니까 근저당의 등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유자 병은 이해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상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어야지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한데 다행스럽게 우리 판례는 그래서 4번 지문의 순서로 나오잖아요. 4번 지문은 현재 소유자 병은 회복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순서로 써놨잖아. 답은 5번이 틀렸잖아. 이 경우에 만약 병이 경락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금 근저당 등기 회복되기 전에 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낙찰이 되면 근저당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회복 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5번 지문만 틀렸고 11번의 경우에 등기 효력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1번은 아까 앞에 나온 거예요. 오타만 하나 고쳐서요. 오타만 하나 고치고 아까 앞에 나온 거잖아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례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되면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아까 앞에 나온 거잖아요. 오타만 고쳐라. 보존이 아니라 보존. 그 다음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불법으로 단독명 이전님께 경계 상속인이 A, B, C 여러 놈인데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수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 재산에서 뭐 하나요? 자, 토지 한 필지가 상속이 됐을 때 공동 소유하죠. 수인의 상속인이 그 공동 소유는 뭐인가요? 그거 알아야지 2번이 해결이 돼요. 공유죠. 공유. 그러면 2번 맞는 거 확인하세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명의로 등기해버렸다 그 이야기 아니요. 그래서 틀려있다 그 말이에요. 2번. 자기의 뭐의 범위 내에서는 지분의 범위, 여기서 상속분을 말하겠죠.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유효잖아. 그거 유추하라 그 이야기 2번. 틀려있잖아. 그 다음에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보존되겠다 원인 무효.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자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된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물권적 조건이냐 채권적 조건이냐. 이 청구권은 기초 입문과정부터 시작 엊그제까지 가르쳐줬다며.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무슨 청구권? 채권적 조건.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물건이면 물건적 조건. 자, 이제 4번 해보세요. 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왜 물건적 조건을 생각을 하셨나요? 근저당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여기서. 근저당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은 물건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물건적 방해적의 청구권인데, 방해적의 청구권. 이것도 이런 종류들.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의리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라. 물론 이런 사례가 요즘 더 많이 나오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시험에 합격하고 싶거든. 이것보다는 뭘 더 신경 쓰라고 내가 신신당부에서 방해적의 조건에서. 그거 뭐였나요? 1년 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강의 들었나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뭐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에 등기했다. 말소등기 청구해야죠. 요게 곧 무엇 일종이다. 원인무효 등기돼서 말소등기 청구는 방해적의 조건 일종이다. 물건적 방해적의 조건. 요게 시험에서 홀 많이 나오니까 요걸 갖고 놀으라고 나 신신당부를 했어. 요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건적, 여기서는 방해적의 조건이겠죠.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5번의 경우도 우리 시험에 등기부 취득처도 자주 물어보는 판례라고 가르쳐줬는데 5번은 그 원리는 뭐 묻고 있나요? 갑의 등기부 취득서 완성된 후 간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될 때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취득한 소유권이 소멸이 되는가? 소멸이 안 되죠. 이유는 8번에 그 2번 지문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등기란 물권은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자주 물어보는 판례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2번의 경우에 1번 아까 앞에 나온 거고 2번 이조문세한 등기는 그 실체관계 부합에도 무효다. 2번 판례는 틀렸고 절차상으로 등기 서류 등을 설사 이조하는 하자겠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은 항상 실체관계가 우선하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각과 을이 토지 매매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을 등기 빨리 이전 안 해주길래 매수인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에 이전 등기했다. 이런 경우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완납했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위조문세한 등기는 했지만 실체관계 부합은 되잖아. 매수인이 소유자니까. 그 등기도 유효다. 이제 그런 논리죠. 3번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 전 소유자가 그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보존등기 추정 깨진다. 3번 지문 판례하고 4번의 경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맞춰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갑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그 이야기죠.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요 3번 4번 판례는 시험에 쏟아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지금쯤은 다 알고 내 있으라 보는데 3번을 이야기해서 5번 판례 요걸 먼저 이해를 딱 해야 되고 아까 가르쳐 준 거 먼저 5번을 보세요. 이 등기는 187조 단서를 위반한 거죠. 5번째 아까 가르쳐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일종으로서 중간성역 등기 일종으로서 유효로 본다 그 말이야. 5번 쯤은 그러니까 3번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갑의 건물을 자 먼저 4번부터 이전 등기부터 갖고 올 두 사람이 이 건물에서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경고됐다. 근데 매도인 쪽에서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판 적 없다고. 얘가 지 맘대로 등기했다고. 요 두 사람이 권리변동 당사자죠. 7번 설명할 때 제발 부탁해 설명 좀 들으라니까요. 제가 답답해하는 이유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몇 번씩 하는 것도 지금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설명할 때 설명을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 풀 때 엄청 애를 먹어. 본 시험장 가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절망 상태라니까요. 절망. 설명할 때 설명을 꼭 드려야 돼요. 그럼 예습 복습 안 해도 7, 80점 때려요. 집중해서 설명을 안 들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박했나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 원래대로라면 얘가 보존등기하고 처분했던 이전등기 하더란다. 내 이야기다시피 미등기 양도를 했다. 해서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했다. 요 등기도 이제 우리 판례는 이유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 지문처럼 요 사안의 경우에 얘가 또 양도사실 부인했다. 판 적 없다고. 얘가 지 맘대로 보존등기했다고. 그러면 내용은 똑같다고 말이야. 권리변동 당사자 각각 매매한 자니까. 그런데 위에는 이전 등기, 밑에는 보존 등기. 그러면 등기 추정력에서 가장 기초가 지금 이 두 개 판례인데 여기 위의 경우는 권리변동 당사자에 있어도 이전 등기의 경우는 추정력을 인정하자. 요게 판례고. 따라서 얘가 양도사실 부인하더라도 등기명인 얘가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된다? 소유자로. 따라서 이 경우는 얘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죠. 얘는 자기가 소유자를 입증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존 등기의 경우는 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판례라고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이론상으로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진실에 맞게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이 되는 것이지 권리 변동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죠. 보존 등기는. 이유는 이런 거고 실무상으로도 이전 등기는 이제 공동 신청이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얘 말이 안 맞아. 지하고 공동 신청했는데 판 적 없다니까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그 밑에는 얘가 단독 신청하니까 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판 적 없는데 지 맘대로 등기해봤다고. 알아들었나요? 구별해서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가랑면하기 힘드니까 정리 따박따박 하시고. 따라서 3번, 4번 비교하고 3번을 이야기해서 전제로서 5번 지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 같은 사례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어른 이조 문서를 사용해서 간명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부동산은 병정에게 전전양도됐다. 전형적인 기초 사례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갑이 진실한 소유자고 등기가 을병정으로 전전양도했다 하더라도 현 등기 명의 정은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걸 사례에서 먼저 캐치해야 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저 갑은 원래대로 하면 병정명의 등기는 다 원인무효니까 말소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갑이. 근데 말소등기 청구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죠.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해야 목적 달성 못해요. 등기는 누구한테 돌아가니까 병에게로. 그러면 병에게 또 말소등기 청구해야죠. 그러면 또 누구한테 가는 거요? 을에게. 그러면 또 을에게 말소등기 청구해야죠. 그래야지 갑에게 등기가 돌아온다 그 말이요.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하려면은 갑은
을병정 전원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90년대 들어와서 우리 판례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가부 입장에서 등기를 지 앞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니까 정현저 등기명의 정을 상대로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큰 실익이 크다 해서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허용하자 판례가 90년대 들어서 바뀌었고 따라서 1, 2 다 맞고 3번에 틀려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 회복을 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질문 양자 법적 성질 목적은 똑같아요. 똑같이 다 물권적 무슨 청구권이요? 방해, 제거, 청구권 점에서 양자는 법적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려있다고 말이에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데 소유자라는 걸 제대로 입증 못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판결의 효력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미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가 없다. 3번은 틀렸고 이유는 4번 질문 때문에 그런 거고. 문제는 5번 같은 게 사례에서 하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갖고 놀아드는 건데 지금 정합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부 시효취득은 무효등기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10년간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부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이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건데 듣고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정이 의뢰 점유를 아우러 주는 거 요거는 등기부 시효취득은 시효기간이 10년이죠. 근데 자기는 독자적으로 10년을 점유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승계를 주장할 수 있어. 199조 1항에서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해서 을병정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니까 10년이 됐다. 이게 등기 승계죠. 그럼 이런 경우에 등기부 시효취득 인정이 되는가 이야기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등기부 시효취득은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근데 을이란 사람은 등기소를 이조해서 점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악의 점유자예요. 그러면 등기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는 199조 2항 하자도 승계가 돼버려. 요즘 시험에서 199조를 점유권에서 하도 물어보는 조문인데 등기 승계 등기란다. 점유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가 되니까 199조 2항에서 의뢰 점유는 악의 점유잖아. 그게 병정에게 승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을 요하는 등기부 시효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야기. 이런 거는 하도 물어보니까 깨끼숙 높여야 되고 14번, 15번, 16번 이런 것들은 사례로 이제 워낙에 물어보는데 갑은 자신이 소유했던 엑스토지를 매도했다. 을은 매매 등을 모두 지급하고 엑스토지 인도보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 관한 사례는 요즘에 워낙에 나오니까 을 앞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미등기자는 을이 병역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인도했다. 이 판례는 우리 시험에 지금 한 5년 동안에 한 4번 나온 판례인데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가 물기전 반환적으로 행사했다. 1번 틀려있죠. 소유물 반환초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 가르쳐줬나요? 물권적 반환 조건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 있는 경우는 물권적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례 경우에 을은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매매했잖아. 매매 효력으로 을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죠. 그러면 동일한 이유에서 을이 다시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면 병도 매매 효력으로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으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소유물 반환조건 행사 못하죠. 근데 이 판례는 지겹도록 출제됐어. 앞으로 나올 것이 하나 있다고 내가 그것까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이 경우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조건 행사 못하는데 뭣도 안 된다고 이제는 그건 물어볼 거라고. 부당이득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없다. 그건 물을 거니까 그것도 같이 점검만 하고 나올 때마다 신신당부를 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해요.
왜냐? 병은 매매 효력으로 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니까 부당하게 점유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1초만에 확인하세요. 다 읽고 10초 걸려 보면 시험 떨어져. 몇 년째 묻는 판례가 몇 년째 묻는 사례인데. 이 판례도 마찬가지고. 의리 X 토지를 인도받은 지 10년이 경과했다. 가분에게 등기 조건 후 소멸시효를 원용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잖아요. 물론 이 경우에 법률 행위로 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어서 이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시효기간 10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10년 이내에 등기 조건 행사 안 하면 소유권 이등기 조건을 시효로 소멸하니까 등기 전에들하고 더 이상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예의를 좀 인정하고 있죠. 2번 지문처럼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뭐 했다. 요거는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겠다고 묻는 물음에 딱 전제했잖아요.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은 소멸시효는 뭐가 되니까 중단이 되니까 시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려 있고. 하도 물어봐요. 이런 것도 1초 이내에 판단해야 되고. 3. 제3자 병이 X 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은 가부 병에 대한 물기적을 대행사할 수 있다. 일단 틀려 있고. 이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죠. 을은 미등기 매수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따라 제3자 병이 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면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자의 청구는 갑이 해야죠. 이때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이 갖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자의 청구권을 뭐 할 수는 있어요? 대의행사할 수는 있죠. 그래서 틀려 있는 건데 또 한편 이 사례에서는 3번 질문을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 경우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방해자의 청구권은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을이 행사는 못하겠지만 얘는 인도받아서 점유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는 행사할 수 있어요? 을은 소유권 말고 점유권에 기한 방해자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지문에 빠져있지만. 그 다음 4번의 경우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물 반칙 행사할 수 없다. 당연히 답은 4번이고 매매 효력으로 을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하죠. 5번의 경우는 제3자 병이 무단으로 X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정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갑은 누구에게 방해자의 청구,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례도 지겹도록 묻는데 방해자의 청구,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되려면 판례가 딱 정해졌죠.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처분권 있는 자에게 방해자의 청구하죠. 그러면 여기 정임차에는 관리 권한밖에 없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없잖아요. 따라 정임차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에게. 병에게 철거 청구. 이때 이합전 시험에서는 정에 대해서도 물어본 게 시험에 나왔는데 정은 지금 임차이죠. 그럼 얘는 관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철거 청구는 못해요. 그것은 임차인 정에게는 뭐는 할 수 있어요? 퇴거 청구해야죠. 그게 이합전 시험에 출제가 된 거고. 왜냐? 여기 임차인 정이 퇴거를 해야지 병에게 철거 청구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완벽하게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틀려버리면 공짜 문제가 돼. 벌써 14번 같은 사례는 지문을 어떻게 바꾸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15번의 경우에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서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또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자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또 을이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 대금 전액 안 납하고 뭐 했지만은 등기만 이제 못 받고 있고 1. 갑이 소유권 이익계 소유 소리 등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해서 교부한 경우는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 등기 상력 합의에서 범위 상당하다. 이게 이제 82년도 판례니까 까마득한 옛날 판례인데 요 경우에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백지로 해서 교부한 것은 전전양도해도 내가 그 현재 소유자가 등기 전에 주겠다 요런 취지로 매수인란을 백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합의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중간 상력 등기를 합의해 준 거와 똑같다 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지문. 그래서 이제 현재
매수인란을 100줄에서 교부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이란 사람이 매수인을 기재하고 갑에게 등기 바로 이전해달라 청구했더니 갑이란 놈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중간 등기 상략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요게 이제 2번 판례인데 요것도 90년도 초에 판례요. 요즘 시험에는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이따 좀 말하면 되고, 거기 3번의 경우에 병이로부터 임차자 점유하는 경우 현재 소유자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 요 병은 임차인으로서 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따라 소유물 반환 청구 못한다 그 이야기고, 4번의 경우에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고 그 순사가 갑을 병으로 전전 양도했고 중간성략 등기를 하기로 3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후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한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요 합의가 있다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거꾸로 말하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가? 4번이 틀려있죠. 소멸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간 성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죠. 중간 등기를 성략하여도 이의제기 안 하고 그 등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등기 조건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4번 틀렸고 5번 판례도 자주 물어봐요. 5번은 이제 요 판례고, 이렇게 이제 전전 양도했을 때 중간 성략 등기를 하기로 3자 합의 후에 그러면 얘가 이제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할 건데, 문제는 중간 성략 등기를 하고 3자 합의 후에 갑하고 중간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다. 3천만 인상하기로. 이때 이제 얘가 합의했으니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했을 때 얘가 현재 최종 양수인 병에게 내가 을하고 매매대금을 3천만 원 인상으로 약정을 했으니까 을이 인상분 3천만 원 나한테 지급할 때까지는 니한테 등기 좀 모아겠다. 흔히 말하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것인데, 중간 성략 등기를 하기로 3자 합의했다 그래서 최초 양도인은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얼마 인상할 수 있고 얘가 인상분 지불할 때까지 얘한테 등기 전 거부할 수도 있고, 따라서 5번 판례는 맞고, 16번에 또 중간 성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 중 옳은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처리법, 요거는 주로 총칙 문제에서 10번 넘게 출제된 판례가 그렇게 좋네요. 여러 중간 성략 등기는 본시 주로 투기 탈세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하게 되면은 3년여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성략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이유는 요걸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여기는 단속 규정 총칙에서 직업도록 묻는 판례고, 여하튼 간에 1번은 틀렸고, 2번은 이제 최종 양수인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 성략 등기한 합의가 있으면 요거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요 두 사람 사이에도 중간 성략 등기는 합의가 있어야지 얘가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2번 판례는 맞고, 3번의 경우는 아까 앞에 나온 판례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자에 대한 등기 조건 반대로만 이자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당사자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돼서, 이게 이제 중간성략 등기는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중간성략 등기로 3자 합의가 있으면 얘가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고 등기 건너뛰니까 이제 중간성략 등기 된다 이야기인데, 이런 중간성략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최소한도로 전제가 돼야 될까? 각 당사자의 거래 행위, 매매 요거는 뭐 해야 돼요? 여기 항상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각각 이 거래 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할 것, 요게 전제가 돼. 요걸 지금 말하는 거야. 당사자의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다, 이 말은 각각의 계약이 뭐이다? 유효하다 그 이야기예요. 요걸 이제 전제로 해서 중간성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미 경료가 돼버렸다는 거. 그러면 중간성략 등기는 합의가 없다 그래서 요 등기는 무효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아니다 그 이야기죠. 이 거래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합의 없이 중간성략 등기가 경료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도 뭐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니까
4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이게 또 이제 그렇게 중요한 판례라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채권 양도 방식에 한 중간성역 등기 나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죠. 채권 양도 방식에 한 중간성역 등기가 허용되는가? 내용은 지금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전형적인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론 병도 중간적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요때 이제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채권이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최후 양순 병에게 양도했고, 채권 양도할 때 양도 방식은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양도한 것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양도 사실 통지도 해줬고, 그러니까 대항 요건 갖췄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채권 이전 등기 조건을 얘가 양도 받았으니까 요거를 얘가 얘한테 직접 행사, 그러면 등기 건너뛴다. 요게 저 채권 양도 방식은 중간성역 등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판례는 3자 전원의 합의하에 중간성역 등기를 이유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채권 양도했고 양도서를 통지를 해줬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데 왜 이게 허용이 안 되느냐?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같은 채권은 아니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다 보니까 요 채권은 소권인데 등권, 이 채권은 그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수반이 된다는 거. 두 사람이 믿으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얘가 얘한테 가는 등기 조건을 제 마음대로 얘한테 딱 양도하고 나한테는 통지만 해줬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 신뢰관계가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양도 사실 단순히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핵심 포인트 반드시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핵심 포인트죠. 동의나 승낙이 있을 것. 여기 핵심 요건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여기 5번 판례에서 최종 양순이 중간자로부터 이전 등기 조건을 양도받았다면 채권 양도받다 그 말이에요. 최종 양수는 최초 양도에서 채권 양도를 온유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당연히 틀렸고, 단 뭐가 있으면 허용이 돼요? 최초 양도를 동의 내지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요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요게 채권이니까 양도 사실 통지해 주는 게 얼른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행 과정에 당사자 상호의 신뢰관계가 수반이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요런 채권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뭐가 있을 것, 동의나 승낙이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 요걸 잘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17번의 경우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고 을이 다시 병, 순서는 갑을 병 전전 양도고, 틀린 것은 1. 중간성역 등기 합의가 있어도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조건이라 아까 앞에 나온 판례고, 2번도 아까 앞에 나온 거이고, 병이 을로부터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병은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점유하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고, 문제는 이제 3, 4, 5번 요거 신경 써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판례는 이런 거라고 말이요. 지금 이 토지가 이제 전전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지하는 토지다 그 말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지하는 토지, 이런 게 이제 전전 양도가 됐을 때는 설사 중간성역 등기하고는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중간성역 등기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지금 요 이야기인데,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중간성역 등기를 유효로 보는 것은 최소한도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매 거래 행위, 매매계약, 매매 이런 거는 다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 중간성역 등기를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했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면 유동적인 하지만은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말이요. 이런 경우까지 중간성역 등기를 유효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논리인데, 문제는 3번 지문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각가병을 매매 당사자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 이 경우에 중간성역 등기를 하거나 3자 합의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럼 이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갑하고 병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나요?
이 합의가 있다고 정관생략되는 3자 합의가 따라서 각과 병이 매매계약 당사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네 둘이 매매한 것처럼 하고 여기에다가 관할관청 허가를 1000만 번 받더라도 어차피 무효요. 원래 관할관청 허가는 매 거래 행위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따라서 중간생략인기라는 3자 합의가 따라서 각과 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로 하고서 여기에 관할관청 허가 받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로 돌아간다? 무효. 따라서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로 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는 원인 무효고 따라서 갑이 무효를 조정해서 등기 마수 청구하는 건 신의체계에 변하지 않는다. 3번 판례는 정확히 맞고 4번의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예요. 요거를 미등기 전매에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한 경우 병은 의리를 대위해서 토지거래가 신청의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래 확정 무효가 되어버리면 협력 의무도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처음부터 허가받을 것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뭐이다? 확정 무효가 되니까 각 당사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허가받을 걸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말이야. 이런 거는 이 계약 자체가 전부 뭐로 돌아가냐? 확정 무효로.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얘가 A를 대위해서 A한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이 매매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되냐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총체에서 배웠다시피 허가받을 것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 무효죠. 요 사례가 이제 허가받을 걸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니까 확정 무효다. 그러면 탐나 확정 무효니까 각 당사자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얘한테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대위해서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당연히 못하는 거니까 4번 지문에 틀려있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이 경우는 허가받을 거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 무효로 보는가 그 이야기예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두고 있는 제도예요. 근데 요 4번의 경우는 미등기 전매에서 단순히 전매 차익만 올릴 목적으로 요거는 매매를 한 것이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거나 이전 등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것을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이 된다. 그래서 확정 무효다. 확정 무효니까 각 당사자는 전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4번 판 틀렸고 5번도 조심을 해야 될 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경우에 중간생략 등기라는 3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병이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해야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매매는 최소한 뭐 한다는 것은 유효하게 존속한 등을 전제로 해서 요 중간생략 등기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 후에 요 두 사람 사이 매매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로 하든 뭐 합의 해제로는 다 마찬가지예요. 해제가 됐든 합의 해제가 됐든 요게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했을 때 얘는 얘한테 나는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했으니까 해제 또는 합의 해제했으니까 너한테 등기 좀 못하겠다. 당연히 이행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해제나 합의 해제가 됐을 때 얘는 얘한테 이전 등기 이행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548조 1항 단서는 해제 의사 표시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보여줘라. 요 548조 1항 단서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경우에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야. 따라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에는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요즘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는데 그죠? 근데 왜가 하나가 있어.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합의 해제 적용되는 거지. 그게 이합전 시험에 나왔고 그게 뭐라고 가르쳐줬나요? 해제에 관한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계약이야. 해제거나 민법 규정은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반해줄 물건이 금전이다. 그러면 원래 해제의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죠. 근데 합의해제는 이자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해제거나 민법 규정이 합의해제 적용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뭐 공부하다 이 말이 나왔나요? 눈치가 빠르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5점 묻고 들어가. 요걸 지금 이야기하다 이 말이 나왔다고 말이야. 548조 1항 단서. 요거는 합의해제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합의해제의 경우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해제가 됐든 합의해제가 됐든 제3자 권리는 보여주라는 건데, 요때 이 병이라는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여기 541조 1항 단서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가 되려면 가장 핵심 요건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야죠.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뭐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 경우는 매매계약만 체결했지 등기 전반 사실이 없잖아요. 제3자가 되려면 부동산의 경우는 뭐 등기 이전 받았는가, 동사는 뭐 시험은 나올 리 없지만 인도 받았는가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매매만 했지 등기 전반 사실은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거 묻는 거예요. 해제를 했던, 여기는 지문 해제라고 됐지만 합의 해제했던 마찬가지예요. 좀만 쉬었다 가죠.